그래서 제가 실제로 델 노트북 장치를 테스트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델이 다른 관보 세그먼트 중 일부를 후원했고 저는 델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갱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 웹사이트에 가서 이걸 샀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 최고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ASUS ProArt PZ13가 제공했습니다. 군용 수준의 내구성과 전문가용 O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크리에이터를 위한 초경량 AI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화면이 분리되어 최고의 휴대성과 그 외의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걸 말씀드렸나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후원해주신 ASUS ProArt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인스퍼런 16인데요. 인스퍼런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델 인스피론 16 인스피론 16 플러스. 델이 저에게 이 제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델의 후원을 받지 않았으며 공개되기 전에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위대한 일을 해내자. 글쎄요, 저는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130W지만 USB-C예요. 이는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미키 마우스 전원 블록이 있어요. 우와! 전원이 켜졌을 때 좋은 점은 케이블 양쪽에 작은 LED 표시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은색인데 보시다시피 회색빛이 살짝 도는 푸른색이에요. 매우 매끄럽고 둥근 모서리. 그리고 스마트 힌지 동작도 조금 있어요. 제가 이것을 뒤로 밀면 실제로 저기 모서리에서 이것이 들어올려집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희 기기에는 USB-C 전원 어댑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측면을 살펴보면 일부 포트에 실제 배열 플러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야 했습니다. 이게 썬더볼트인 것 같네요. 왼쪽에 HDMI 포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여기 펜 중 일부를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상암으로 퍼지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 두 개는 막혀있지만 여기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흥미로운 디자인이네요. 왼쪽에는 USB Type-A 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5GT, 속도는 5GT,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I/O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풀사이즈 SD 카드 슬롯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행복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첫 번째 문제는 참으로 부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설정이지만 브러스에 넣으면 서버처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서버에 연결하여 이와 비슷한 것을 설정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웠죠. Shift F10을 누르면 오브 바이패스로 엔터가 실행됩니다. 그렇게 하면 윈도우즈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로컬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합니다. 그럼 더블 와이파이에서 인터넷이 없습니다를 눌러보죠. 제한된 설정으로 계속 진행한 다음 지금의 단계를 따르세요. 그래서 노트북은 여기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차린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화면입니다. 화면은 120Hz입니다. 화면 비율은 16:10이고 픽셀은 2560x1600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얼트라 755H입니다. 이는 16코어 22스레드 CPU입니다. 인텔의 매우 강력한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16GB인데 일부 모델에는 램이 납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6GB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램이 납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TB SSD 4060 노트북 GPU와 8GB 램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에는 NPU가 들어있고 인텔의 통화 레이어식 그래픽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편집자로서 엔비디아 GPU 전용 GPU 4060의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인텔의 통합 GPU가 있어서 엔비디아, AMD 및 기타 다른 제품과 비교해 가장 뛰어난 코덱 재생 기능을 갖춘 하드웨어 가속을 제공합니다. 글쎄, 그들은 유일무이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설치하는 동안 하드웨어 정보를 열어두었는데 CPU가 많은 전력을 소모하더군요. 이 노트북의 131W를 보세요. 정말 미친 질이죠. 분명히 꽤 따뜻해졌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4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 조절을 해왔습니다. 어떤 코어가 열적으로 조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B코어. 네, 모든 B코어는 열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B코어는 P의 높은 클럭을 유지하기 위해 배기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노트북에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팬이 회전하고 배터리가 매우 빠르게 소모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유유 패키지의 전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모한 CPU 패키지의 최저 전력은 1.95W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실제로 냉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장치를 재시작한 반 소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꽤 귀엽고 실제로 인텔의 마이크로 코드도 업데이트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인텔이 얼트라 시리즈에도 플러스 업데이트를 적용할 것 같은데 흥미롭네요. 그러니 먼저 GPU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써니백나일 24가 열려 있습니다. GPU에서 시작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죠. 46W, 55W. 그럼 써니백나일 24는 56W에서 50W에서 55W 사이로 보입니다. 현재 57W. 그래서 저는 페어마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GPU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60W예요. 60W는 우리가 완전히 합성적인 벤치마크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그게 GPU를 통과하는 거죠. 이는 RTX 4060에 매우 적합합니다. GPU 온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77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만족해요. 그런데 CPU를 살펴보죠. 먼저 써니뱅 R23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코어에 대해 열 조절을 실시합니다. 보이시나요? 우리는 125W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20W. 지금은 102도이고 와트 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어 클럭 속도는 3.08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120W나 여기에 적힌 115W가 아니라 72W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PLL 제한이 115W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20을 넘어섰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우리는 약 16,000점을 얻었지만 보수는 102도였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저는 두 번째 곡을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팬들이 이미 기대에 부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팬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두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125는 아직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스트 클럭 속도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더 낮아질 것입니다. 코어 클럭이 현재 2.503인 것을 볼 수 있나요? 이제는 훨씬 낮아질 겁니다. 전체 시스템 전력이 72W일 때 온도는 약 80도이며 열 조절은 없습니다. 모든 코어를 증폭시킨 경우에만 높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좋아요. PL의 한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낮추어 그 안에서는 그다지 부스트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인텔의 XPU로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기체의 성능에 관해 별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조종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텔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종사에게도 플러스입니다. 이 기능의 지문 인식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윈도우즈 헬로가 있어도 아주 유용하지만 지문 인식기가 윈도우즈 헬로보다 항상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지금까지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아주 통일된 푸른 은색이에요. 키보드는 회색이고 백라이트 키가 있습니다. 열쇠를 누르는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실시 유연성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유연성은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트랙패드가 작습니다. 원래 작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기의 트랙패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래쪽에는 클릭 수가 많지만 위쪽에는 클릭 수가 많지 않습니다. 촉각적이지 않아요. 스피커만큼 좋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웹캠의 음질과 화질은 이렇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알려주세요. 요즘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어서 조정하세요. 이제 봅시다. 조정이 낮아졌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제 이 노트북에 관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 가격이에요. 제가 구입한 노트북은 1000파운드 조금 넘게 썼어요. 매출 세베이트 제외 약 $1000 정도였죠. 이는 실제로 영국에서 약 900파운드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상품은 세일 중이라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세일이 아직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미친 가격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술 공지 영상이 아닐 것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이제 봅시다. 좋아,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이제 봅시다. 이 위쪽 나사는 실제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보이네요. 여기 밑에는 똑똑한 스프링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90W의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엔더 SSD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죠. 우리가 나사로 이것을 열면 접어보세요. 기본 SSD는 실제로 보조 슬롯에 넣을 수 있는 작은 2230 SSD입니다. 보조적인 엔더 SSD 슬롯이 있지만 SSD를 2230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요 SSD에 2230을 사용한다는 점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2230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편이거든요. 좀 더 긴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보조 드라이브나 메인 드라이브를 SSD 슬롯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대용량 보조 SSD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꽤 좋습니다. SSD 슬롯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2230 보조 SSD 슬롯이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 램이 있는데 이걸 그냥 꺼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8GB DDR 5스케 히닉스 나트륨 스틱이에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쉽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64GB 킹스턴 옵션이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보겠습니다. 그걸 거기에 넣을 거예요. 눌러 내리세요. 두 번째 것 눌러 내리세요. 그러면 어떤 성능을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냉각 측면에서 매우 큰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팬 2명. 그중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닥에서 후립부를 열고 위쪽 측면을 통해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열 파이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열 파이프는 GPU 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CPU가 있거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개 모두에 하나의 거대한 방열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팬이 냉각시키는 전력 공급에 대해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램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켜지는지 봅시다. 서비스 편의성 측면에서 이 노트북은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노트북 중에서 아마도 가장 좋은 노트북일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사는 같은 크기로 분리됩니다. 그러니 어느 나사가 어디에 끼워져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 두 개의 나사를 풀고 실제로 열는 CC에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잡아당겨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를 다시 넣을 때는 앞쪽에서 넣고 뒤쪽에서 나사를 조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딱 맞게 딸깍거리며 들어갑니다. 엔드코트, 이게 제대로 정렬이 안 된 것 같아. 엔드코트, 나 엔드코트,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엔드코트,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델이 이런 일을 해낸 것에 대해 정말 큰 찬사를 보냅니다. 키보드 조명이 실제로 켜져 있으므로 메모리를 학습시키거나 메모리를 확인하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살펴보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 기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가격 대비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 $1000 정도이고 거래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델이에요. 어서 켜세요. 보시다시피 램이 64GB입니다.